그런 의미에서 신통할 초대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 정책 차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수미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에서 외신의 소리라는 방송도 직접 하셔가지고 낯설지는 않으시죠? 네. 다시 친정에 오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친정에 온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어떤 분인지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1982년생으로 전북 군산 출신입니다. 출생하셨고요. 군산초등학교, 군산중앙여중, 군산여고 그야말로 군산 토박이시네요. 네. 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전공하시고 정치학 박사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북한인권조사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 주민법률지원위원회, 이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TF 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력도 계십니다. 이 정치권에 입문하신 이후에는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대변인,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북한여성 인권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간사로 대선 승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는 김재중 재단 인권위원장, 사단법인 화해 평화연대 이사장, 사단법인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간사, 그리고 남북 하나재단 자문위원과 통일부 자문위원,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 수상 경력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북한 이탈주민 지원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력을 소개하다 보니까 왜 굳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화려하셔가지고요. 자, 그 의문 직접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군산, 김제, 부안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산, 김제, 부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준비하고 있는 예정자인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군산에서 태어나고 군산에서 자랐고 다시 군산 밖에서 군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다시 군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군산에서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있어요. 군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기도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아이한테 아이가 살고 싶은, 아이가 더 나은 곳에서 배우게 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간절함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맨 처음 제가 인생을 인권 활동을 시작한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군산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군산에 뛰어들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군산의 지표를 봤을 때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군산 시의회 부패 지수가 전국 최하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해서 군산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 알아요. 부산 옆에죠. 말할 정도로 군산이 사실은 예전에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천, 부산, 군산 이게 정말 3대 항구로 불릴 정도로 번영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왜 군산이 이렇게 됐을까? 저한테 어떤 분은 뭐 정치 얘기하니까 군산 돈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돈이 없어서 뭐 군산에서 너무 많이 빼먹었다, 부패의 도시다 막 그렇게 자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고 제 고향이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그런 곳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산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군산, 인천, 부산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던 개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참 풍요로운 도시였었는데 맞아요. 자, 여기 우리 엄마님께서 군산 좀 어떻게 해봐요.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변화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군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셨는데 네. 이유는 무엇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인권활동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이제 군산의 현실이 제가 초등학교 때 8월의 크리스마스, 제가 어렸을 때 8월의 크리스마스를 찍었는데 한석규 시문화 네. 선생님 보면서 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분들일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찍었던 군산의 그 고도심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다는 거죠.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고 뭔가 안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사람들이 좀 깨끗하고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군산은 전라도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이면 다 찍어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은 과메기도 공천 받으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댕댕이도 공천을 받으면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자조 섞인 말이 있는 만큼 이제는 좀 어떠한 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물로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가져오고 청년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먹거리를 가져오고 아이를 키우고 싶게 하고 아팠을 때 멀리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말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군산의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군산에서 태어났고 군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군산을 정말 진심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법률도 전문가이자 그 헌법기관으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죠. 네.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력을 보면 군산에서 나서 군산에서 쭉 자라셨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시고 이제 대학은 연세대학교 나오셨는데 아마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현수막도 하나 탁 걸리고 막 이랬을 텐데 자, 이 군산 사람 전수민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은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주로 중앙당 경력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중앙에서는 뭐 당 대변인부터 해서 정책위 부의장, 뭐 정책이나 외교 안보 쪽으로 그리고 또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장애인으로서 각 전국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각 역할들을 지금 부위원장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근데 군산에서는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제가 특히 특화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 능력인데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게 문제인지, 이것이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돼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트레이닝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변호사로서 제가 군산에서 법률 사무소를 열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군산의 산단 문제, 그러면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법적으로 해결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군산이 안타깝게도 인허가가 많이 이루어져서 빈 아파트가 많고 많이 빠르게 졸속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분들의 또 법률 애로사항도 같이 듣고 고민하고 해결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노동이면 노동, 아니 일반 시민분들의 이제 주거권이면 주거권, 아니면 억울하게 정말 사기를 당하시거나 폭행을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정말 시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 정말 그 임대업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분이 소상공인으로서 정말 하루하루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시면서 전기세, 임대료 내지 못해 쫓겨나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해결해 나가는 변호사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로서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아이들 직업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에 가서 저희 변호사로서 살면 어떤지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미래 법조인의 꿈을 같이 꾸게 하는 그런 현장들에 또 나가서 함께 발맞춤 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로서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군산에서는 주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의 완성은 약자의 목소리가 해결될 때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전수민 변호사님은 여기에서는 아마 정통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군산 하면은 또 새만금 요거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현대차가 구조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비전 이거는 무엇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산하면 새만금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 하면은 나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 한 30년 동안 이제 끌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김의겸 새만금청장 지금 내려오셨지만 지금 계속 청장 자리가 비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께서 도대체 30년 동안 쏟아 부었는데 뭐를 더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뭐냐라고 되게 말씀하신 게 저는 그게 딱 묘안이었다고 봐요. 지금까지 정치인들 아니면 특정 몇몇 사람들이 계속 군산 사람들을 두고 희망 고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새만금 군산 살린다, 다 된다. 아니거든요. 30년 동안 돈 쏟아 부었지만 지금 면적 거의 채워지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왔었을 때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는지 이거를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대차 구조를 어떻게 가져와서 군산 이 산단의 번영과 군산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이익으로 가져올 건지 설명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산은 산업단지가 있고 김제 부안은 복합개발 그리고 관광 레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대차 구조 오니까 산업단지 다 되겠지. 실제적으로 근데 문제는 용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러면 김제 부안에 그대로 다 뺏긴다 이런 위기감도 다 있으신데 정치인의 역할은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떤 범위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가르마를 타주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분명 역할이라고 새만금의 역할이라고 보고 특히 그 산업단지가 오면 그냥 올까요? 기업이 이익이 돼야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뭐 이미 삼성이나 현대중공업이나 GM대우 이미 사례를 봤습니다. 그때 계약을 할 때요. 군산 시민분들이 다 한꺼번에 2만 명이 백수가 된 게 그냥 정규 대기업과 계약이 아니라 하청의 하하청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위가 불안하고 다 잘릴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군산 시민 갑자기 2만 명이 백수가 돼버려서 군산 경제가 확 안 좋아진 것도 이러한 군산 시민이나 군산 기업들, 하청 기업의 우선적인 그 배려와 매칭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기업 중심의 그런 계약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현대차 구조가 온다면 이러한 저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약 구조부터도 어떤 게 철저하게 군산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거를 직접 군산 시민들이 가져올 건지 시민들의 배와 주머니를 어떻게 두둑하게 할 건지 제 역량은 다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율사 출신이시니까 잘하시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 이제 꼭 오늘로 34일이 남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 시민들의 삶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전수미 변호사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기회를 감사하게 당해서 받게 돼서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군산의 지금까지 문제점은 지역에 물론 훌륭한 분들이 계셨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은 사실 시의원과 도의원이 아닙니다. 풀뿌리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그분들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은 중앙과 연결을 해서 예산과 정책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앙과 연결 능력, 중앙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 농어촌 공사부터 새만금 하면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거든요. 농어촌 공사도 뭐 안 된다. 교토교통부 안 된다. 여기 또 에너지 환경 기후 이쪽도 안 된다. 하도 그 관계돼 있는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부처가 너무 많고 새만금청은 그냥 차관급이고 어느 새만금청 말 듣지도 않아요. 정부 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주공산이 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새만금 개발법부터 바꿔서 자립법을 해서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가능한 거고 또 중앙에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20대부터 성심으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 싸웠거든요. 감사하게도 지금 장관으로 가 계신 상당수 분들의 저와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분이고 언제든지 전화로 편하게 통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전 촛불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항상 온몸을 내던지는 삶을 살아서 군산에서 국회의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정부 부처 가서 이제 해줄 때까지 들어 누울 계획입니다. 군산을 위해서 하면 된다가 제 신조기 때문에 중앙과의 이제 형성된 이미 인맥과 그리고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 중앙 당과의 그 역할 제가 해왔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오직 제 능력을 군산을 위해서 군산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 이제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군산 시민분들이 눈에 없었다면 군산 시민분들 제 눈에 가득 담고 그분들의 흘린 눈물을 닦아두고
더 이상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 온몸을 던져서 싸우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보궐선거잖아요. 네. 당선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활동 2년 남짓한 건데, 자, 비록 2년의 임기지만 당선이 되시다면 당장 무엇을 할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만금 관련 법이 새만금 개발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법인 건데 저는 예전에 사회적 약자를 도왔을 때도 항상 신조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자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30년 동안 돈 쏟아부었지만 새만금 마땅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새만금 지금 30년 동안 돈 부었으니까 성과가 없잖아요. 계속 돈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30년 동안 돈을 부었으니까 더 부어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존에 지금 형성해왔고 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그럼 어떻게 자립을 할 건가? 산단의 기업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그 산단 기업 분들의 정주 요건. 군산은 재미있는 도시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그런 건축물, 히로스가 같은 일제의 기억이 남아있는 도시고 그게 군대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고요. 주한 미군기지,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라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 한국 이 모든 거에 각축전이 모여있는 게 바로 군산이거든요. 주한미군분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군산에 좀 어디 가세요? 놀 곳이 없고 물건을 살 곳이 없어서 평택으로 간대요. 버스를 대절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산에서 일하는 사람, 주한미군마저도 군산에서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마저도 먹고 놀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만드는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기본적으로 먹고 노는 그래서 사는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되게 저한테 제가 3년 전에 군산 시민들한테 소환을 당했던 게 너무 전라도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아직도 금권 정치라던가 어떠한 그랜드파, 백안카파 어떠한 조직에 의한 정치라던가 라인에 의한 정치라던가 이런 걸 좀 척결했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기존의 정치권에 빚이 없고 그래서 진짜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름을 받고 내려간 거라 그런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2년을 20년처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쁜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문제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정청래 당대표라면 이력이나 경력 그리고 지금 14군데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보궐선거에 거의 남성 중심이라서 이렇게 여성 어저께 청와대 대변인 출신 한 분 이제 또 전원수 대변인 하고 계시지만 많이 부족하죠. 비율로 따지면 그런 점에서 당장 제가 정청래 대표라면 공천장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한테 드릴 텐데 제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아무튼 군산에서 왜 전수미가 필요한지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군산에서 태어나고 군산의 문제점을 너무나 엄마나 법률 전문가로 잘 알고 있고요. 군산 밖에서 답을 찾아서 군산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공천을 지금 위한 어필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는 여성 청년 장애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장애인위원회에서 이제 청년에서 이제 역할을 해왔던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여성에 대한 공천을 좀 권유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30%인데요. 지금 전략공천 지역이 14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은 다 1명이 나왔죠. 그래서 30%까지 채우진 않더라도 적어도 여성이 좀 더 들어가서 역할을 대한민국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50대 50임에도 지금 이제 성 비율을 놓는 여성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군산 민주당으로서는 그 여성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 발전이 바로 정치균형 발전과도 이어진다. 정치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성 공천이 전라북도 군산에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기존의 정치에 빚이 없다와 새롭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군산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잘 바꿀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어느 지점에서 많이 아파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사실 군산 시민분들은 누구보다도 약자시죠. 지금 정치권으로부터도 배제돼 있고 중앙으로도 배제돼 있고 정말 교통도 많이 안 좋아서 KTX도 없어가지고 몇 번 버스,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그런 곳이 돼버린 게 바로 군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토는 예전에 군산 3대 항구였던 군산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저희 모토인데요. 그래서 정말 여성으로서도 사회적 약자 장애인으로서도 그리고 또 준비된 군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누구보다도 군산을 너무 사랑하고 군산을 잘 아는 변호사 전수미에게 공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군산을 위해서 그리고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온몸을 던져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수미 변호사님의 마지막 인사말까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끝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김제 부안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신통할은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다양한 후보들을 만나서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신통할은 노동절 연휴 동안 지역 선거운동에 저도 함께할 생각입니다. 노동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